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특별 화상회의를 열고 강력한 연대로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특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체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당장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전 세계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가 실시됩니다. 대구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확진 환자가 90여 명 나온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인데 검사가 계속되고 있어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 확산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이 4차 산업혁명을 폭발적으로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치료는 물론 현대의학 전반에서 의료 영상기기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자, 이런 가운데 CT와 MRI 같은 의료 영상기기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늘 궁금한 S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또 미국발 입국자 중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곳에 머물고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늘면서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해외 유입 환자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국자 10명 가운데 7명이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결국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 초반만 해도 10명대이던 해외 유입 확진자는 불과 며칠 사이에 3배 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입국자 확진 사례도 그만큼 늘자 입국을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확진자 대다수가 우리 국민이라는 점에서 입국 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만 전체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 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입국자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지역사회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입국 금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자가격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나 외국인의 경우 추방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에도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 관리에 나서달라며
외출이 많은 주말을 앞두고 입국자 관리에 경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열이 37.5도를 넘으면 앞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0시부터 37.5도 이상 발열 증상자는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고 항공료는 환불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사는 한국행 탑승자가 열이 나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 대상이 됩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제2미주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무더기 환자가 나온 대실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제2미주병원의 직원과 입원 환자 35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6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발열과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3명을 검사해 1명이 양성인 것을 확인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같은 건물에 있는 대실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사 등 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충북도청에서는 사람 밀집 공간인 구내 식당에 종이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구내 식당 테이블마다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앞사람과 옆사람 등 주위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혼자 식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식당은 하루에 직원 400여 명이 식사할 정도로 밀집된 공간입니다.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가림막도 플라스틱 등의 재질이 아닌 종이 재질로 골판지를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플라스틱 표면은 3일이지만 종이 판지는 하루라는 미국 국립보건원 등의 연구 결과를 참고한 겁니다. 종이 가림막은 비용이 적게 들고 재활용도 가능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다른 정부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습관이 많이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감염 우려가 가장 높은 장소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도서관 주차장에서 시민들이 차를 탄 채 책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앉아있고 직원들이 소독을 마친 책을 밀봉해 건네줍니다. 도서 안심 대출인 드라이브스루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이 임시 휴관하면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도서관을 찾을 수 없자 도서관 측이 마련한 겁니다. 지난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벌써 800여 명의 시민이 3천여 권의 책을 빌렸습니다. 하루 후에 대출이 가능한 게 소독을 다 한 다음에 밀봉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그 소독하는 거나 그 반납됐을 때도 바로바로 소독해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생활이 빠르게 변하면서 온라인 강의나 재택근무 등은 이미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4차 산업혁명을 폭발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하는 토론회를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생활이 가장 달라진 사람들은 학생입니다. 개강이 미뤄진 대학은 온라인 강의가 일반화됐고 초중고생도 온라인 수업이 개학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싫든 좋든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삶의 방식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을 폭발적으로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G 통신과 더불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급속도로 모든 공장, 기업, 그리고 가정에 보급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쇼핑이나 게임 산업 활성화 같은 기존 흐름에서 나아가 원격 수업과 진료, 사물 인터넷 등이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산업은 물론 대학과 의료계의 생태계 변화까지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원격 수업의 확대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대학 구조 조정을 상당히 촉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의료 처치가 가능한 그런 기술과 관련된 분야,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각종 규제 혁신을 포함해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정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이 과학기술 중심으로 국가 및 글로벌 대응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의 단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을 결정할 열쇠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대구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 요양병원 전수조사 당시 90명의 무더기 확진이 나온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던 정신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방역에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구에서 또다시 무더기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확진자 90명이 나왔던 대실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제2미주병원에서 6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사실 방역 당국이 그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또다시 확진자가 이렇게 무더기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는 그 미주병원하고 대실 요양병원하고 동선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지금 미주병원 쪽으로 확산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대실병원에서 미주병원 쪽으로 확산이 일어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보건당국에서도 대실병원과 제2미주병원 같은 건물을 쓰고는 있지만 층이 다르다 보니까 출입구 동선이 분리돼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에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긴 한데 이제 같은 건물을 쓰다 보면 이제 공조 시스템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동선이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층별로 해서 이동도 가능하고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양쪽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약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이제 중간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선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대전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접촉자로 분류된 17명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고는 하지만 감염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마스크를 쓰면 이제 코로나19가 호흡기 바이러스다 보니까 주로 전파가 되는 경로가 이제 호흡기는 맞습니다. 근데 일선에서도 지금 우리 보건당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손에 의해서도 이제 전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 보면 마스크를 고쳐 쓰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공유를 하고요. 실제로 이 코로나19의 임상 증상 중에 한 20% 정도는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도 보도로 전해드렸지만 떠났던 외국인 선수들이 다시 돌아올 정도로 국내 상황이 해외보다 좀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입국자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로 분류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13명이 추가되면서 벌써 144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확진자 증가세를 보일까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늘다 보니까 가끔 학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이제 문을 닫으면서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라라는 이제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할 곳이 없다 보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안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유학생이나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래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입국자에 대한 그 방역 조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러니까 전수조사 및 그리고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유럽과 동일하게요. 네네. 근데 당시에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아직 미국의 상황은 유럽만큼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조치는 미리 취해졌어야지 더 실효성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유증상자, 무증상자를 구별해가지고 무증상자인 경우에는 특히 뭐 이제 자택으로 간 다음에 자가격리를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확진 판정 받는 사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공항에서 자택까지 그러니까 자차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뭐 어떤 이동 수단을 제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은 미리 취해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가게 되면 무증상 감염자인 경우에는 중간에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유증상자든 무증상자든 자택 2주 격리를 의무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탈행위가 절대 없어야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변수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감염학회 이사장이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달라 이런 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 확진자의 90%는 우리 국민이라면서 외국인의 입국 차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예전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차단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해오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입국 차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이미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지금 해외에서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산술적인 숫자로는 그렇게 많다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장기 체류든 단기 체류든 간에 소재 파악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단기 체류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전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자가격리 같은 것들이 이제 안 지켜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역은 이거 격리를 하고 차단을 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자, 소재 파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제주도 확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국내 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을 하는 등의 그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가격리 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자가격리 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일정 부분 맹점이 있다 보니까 자가격리 앱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보완 대책들을 강구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미국의 상황이 심각하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8만이 넘으면서 중국을 제친 상황인데요. 자, 이 미국 초기 대처 미흡이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한참 코로나19가 확진세를 보일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안 했던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를 안 쓰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현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호흡기 바이러스고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루트가
그러니까 호흡기에 의한 전파인데 네.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책이 없다 보니까 현재 큰 확진세를 오히려 중국보다 더 큰 확진자를 나타내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도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올림픽을 연기한 이후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다 보니까 네.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올림픽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코로나19에 대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진단도 시행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도쿄에서만 최근 51일 50명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진단을 지금 정도만 했지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되면 더 큰 확진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외교적이거나 또는 경제적인 그런 요인보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국제공조를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회원국의 연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방역 공조와 기업인 이동 허용을 제안하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우리 정부의 방역 모델도 소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화면과 카메라가 설치된 청와대 집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참여하는 사상 첫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 13일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보건 협력과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5번째 발언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G20 회원국들의 단합된 연대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G20 회원국들이 방역 경험과 임상 자료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와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를 촉구하고 국가 간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 유지도 강조했습니다.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도 평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도 소개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 시약 조기 개발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자가 격리 앱 등 창의적인 방법이 동원됐고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 입국 금지 조치 없이도 방역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다음 달까지 방역을 위한 공동 긴급 조치를 마련하고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지속한다는 공동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또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협력하자고 합의해 문 대통령이 제안한 기업인 이동이 허용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G20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백신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단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미묘한 이해관계 또한 감지됐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각형 화면을 통해 만난 각국 정상들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어조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5조 달러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명 보호는 물론 일자리 유지와 소득 보전, 글로벌 공급망 붕괴 최소화 등을 공동 대응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은 G20이 백신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함께 책임을 져야 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إعادة الثقة في الاقتصاد العالمي من خلال استعادة التدفق الطبيعي للسلع والخدمات في أسرع وقت ممكن وخاصة الإمداد.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단결을 호소했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국가 간의 미묘한 이해관계도 감지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멋진 회의였다고 치켜세우면서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혀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사태의 중국 책임론을 의식한 듯 코로나19를 공동의 적으로 강조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염병 피해국에 대해 국제사회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제안하는 등 국가마다 다른 셈법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원인 불명의 폐렴을 보고한 지 약 3달 만에 지구촌 코로나19 환자가 50만 명, 사망자가 2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의 경우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지만 일부 고무적인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열차 안으로 옮기는 의료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의료 장비를 잘못 건드리면 환자 등이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중증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앰뷸런스 열차를 만들어 대응 중이지만 사망자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한이라는 오명을 쓴 이탈리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명, 사망자도 8천 명을 넘어서면서 영안실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성당 곳곳은 임시 영안실로 바뀌어 성당안은 관으로 가득합니다. Abbiamo creato 80 posti proprio per venire incontro a questa emergenza che sta devastando la nostra provincia, la nostra diocesi.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스페인 역시 영안실 부족 사태를 겪기는 마찬가지. 스케이트장을 임시 영안실로 개조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주간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 정점을 찍지는 않았지만 일부 긍정적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the situation remains very serious, we are starting to see some encouraging signs. 지구촌 코로나19 환자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만 명을 훌쩍 넘어 3만 명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국민의 이동과 국경을 통제하는 격리와 봉쇄 국비를 더욱 당기고 있는 상황. AFP 통신 집계를 보면 이동이 제한된 인구는 70개국 약 30억 명으로 지구촌 인구 78억 명의 무려 40%나 됩니다. YTN 김사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주민들이 늘면서 일부 국가는 계도와 단속을 위해 체류탄에 드론, 심지어는 체벌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은 기자입니다. 케냐 카수무이 시장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무장경찰이 쏜 최루탄입니다. 혼잡한 시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시장은 곧바로 폐쇄됐습니다. Ugonjwa ni mbaya sana. Hatutaki tukae nje. Kama nataka kuweka sisi ndani, apewe sisi pesa. Wiki moja 5,000, wiki moja 5,00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파트 상공에 작은 비행체가 날아다닙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띄운 드론입니다. 드론은 경고 방송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동 제한을 잘 지키는지 감시합니다. 말레이시아 육군도 민간 지역에 배치돼 함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Jadi tolonglah, saya merayu sekali lagi, duduklah diam-diam di rumah, stay at home, and protect your family and yourself. 주민이 회초리를 든 경찰 앞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주민들에게 경찰은 즉석에서 벌을 줍니다.
ਕਿੱਡਾ ਦੁਨੀਆ ਦੇ ਉੱਤੇ ਨੇਰ ਪਿਆ ਆ ਅਸੀਂ ਇੰਨਾ ਪ੍ਰੀਕਾਸ਼ਨ ਲੈ ਰਹੇ ਹਾਂ ਦੁਕਾਨਦਾਰਾਂ ਨੂੰ ਹੈ ਹੀ ਨਹੀਂ ਕਿ ਅਸੀਂ ਲੋਕਾਂ ਨੂੰ ਕਹੀਏ ਕਿ ਇੱਕ ਮੀਟਰ ਦੇ ਉੱਤੇ ਖੜੇ ਹੋਵੋ ਔਰ ਆਪਣੇ ਮੂੰਹ ਨੂੰ ਕਵਰ ਕਰੋ 호주 서부 퍼스에서는 크루즈 탑승객 800여 명을 캥거루가 사는 무인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크루즈에서 내린 사람 중 130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시드니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We will not allow passengers or crew to wander the streets. This is a non-negotiable position.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치료보다는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이 중요한 요즘,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기기의 역할은 필수적인데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의료 영상기기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수박은 두드렸을 때 똑똑 소리가 나야 잘 익은 것이고 딸기는 만져봤을 때 단단한 녀석이 맛이 좋고 신선하다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꿀팁이 있죠. 이렇게 열심히 과일을 골라도 막상 먹으려고 깎아보면 안이 썩어 있거나 잔뜩 물러있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과일처럼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기기들로 건강을 검진하곤 하는데요. 굳이 우리 몸속에 칼을 대지 않아도 종양 등의 각종 질병 등을 찾아낼 수 있어 유용한 방법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몸속을 찍는 사진기의 시작은 X선 사진이었습니다. 1895년 독일의 과학자 빌헬름 렌트겐은 원자 속에서 방출되는 기묘한 복사선인 렌트겐선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X선은 세포 조직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요. X선을 담을 수 있는 카메라 또는 현상할 수 있는 건판을 이용하면 우리 몸속의 뼈의 조직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엑스레이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의 몸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렌트겐은 1901년 제정된 노벨 물리학상의 최초 수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체 내부를 한 장의 평면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엑선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몸을 입체로 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수학자 라도는 단층 영상의 원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실현할 기술이 없었다가 1970년대 초 미국 터퍼스터대의 앨런 코맥과 영국 EMI 연구소의 가지프리 하운스필드에 의해 컴퓨터 단층 영상 촬영 장치 CT가 개발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인체 내부의 구조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오늘날 CT는 머리, 폐, 심장, 뼈, 혈관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모든 부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CT가 X선을 이용해 단층 촬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들여다보고자 하는 물체를 360도 돌려가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 각각의 사진들에서 한 단면들의 성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일정한 길이로 똑같이 늘려 각도대로 사진을 돌려가면서 합성하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잘라낸 단면에 2차원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2차원 정보를 연달아 쌓으면 비로소 우리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3차원 신체 구조 모델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CT에도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근육의 차이 같은 조직 정보는 분별하기 어렵고요. 높은 에너지의 전리 방사선을 이용한다는 것이었죠. CT를 촬영할 때 받게 되는 방사선 양은 무시 못할 수준으로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암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장치 MRI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MRI는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물 분자로부터 신호를 얻어내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인테리어나 과학 실험에서 사용하는 미니 네오디뮴이라는 자석이 있는데요. 그 표면에 매우 강한 자기장의 세기를 가우스라는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세기는 약 2500 가우스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우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기장은 테슬라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1테슬라는 10,000 가우스 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MRI에서는 약 3테슬라를 이용하고 있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세기의 자기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강력한 자기장 속으로 우리의 몸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생물체, 특히 인체는 70%가 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평소 수소의 원자핵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장에 놓이게 되면 자기장 방향을 중심으로 세차 운동이 일어납니다. 세차 운동이란 회전하는 강체의 회전축이 변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세차 운동의 상태에 원자핵에 전자기파를 쏘이면 세차 운동과 공명하는 주파수만 다시 방출되게 됩니다. 이때 다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안테나로 모아 컴퓨터로 재구성하며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MRI입니다. MRI는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대나 근육 같은 연부 조직의 해상도와 대조도가 CT보다 훨씬 좋으며 조영제 같은 특별한 약물 없이도 고해상도의 혈관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양전자 단층 촬영 장치, 펫이라는 의료 영상기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펫은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 인체의 생화학적 상태를 3차원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CT나 MRI는 체내 조직의 해부학적 변화를 보기 때문에 질병이 상당히 진전된 뒤에나 발견되지만 펫은 생체의 생리화학적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의료 영상 장비의 개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의료 영상기기가 점점 발전해 21세기 인류의 건강이나 의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 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중국에서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한 명이 숨졌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 한탄강 유역에서 처음 발병해 한타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국내에서도 매년 발생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한타바이러스에는 이미 백신이 개발돼 있고 사람 간 전파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고 합니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